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말은 블랙리스트인데 무역과 관련해서는 일본에겐 대한민국이 블랙리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더욱더 첨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백색 국가,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빠진다 뭐 얘기는 이미 있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아베 휴가가 있기 때문에 아베 휴가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달 초 이쯤에 뭐 의결이 되겠어 발표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안보에 관해서 상당 부분 예민하게 보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은 일본 입장에서 이 백색 국가 한일 갈등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러한 얘기까지도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급기야 일본의 이 교토통신이 26일 오전 11시 보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백색 국가로 사실상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27개 국가, 이 백색 국가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우대국에서 한국이 제외된다. 이렇게 교토통신이 사실상의 공식 성명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다음 달 2일부터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 급기야 예상은 됐지만 실제 또 이렇게 발표 얘기 또 일본의 그 교토통신이 직접 보도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WTO에 제소한다 의제로 결정해서 또 여러 가지 여론전에 의해서 일본을 공경스럽게 만들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 심지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했었고요. 또 대한민국의 여권에서는 심지어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안 하고는 6개월을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했는데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는요 그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수출 규제 강화 방침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게 지금 삼성이 상당히 타격을 볼 것이다. 삼성이 타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수출 흑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에 또 국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 대기업 삼성이 타격을 본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부를 얻어맞는 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소재가 고갈됐다. 그래서 지금 소재와 관련해서는 기밀에 붙여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도 삼성이고 현대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토통신은요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의 이 화이트리스트 이 배제 여부는 가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교토통신의 이 보도 내용은 사실상 2일서부터 발효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교토통신이 긴급 뉴스로 이게 타전한 건데요. 한국 배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본 물품 불매운동 그렇죠. 그리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 조국이 SNS를 통해서 단일 대우를 갖출 것을 요구했던 지금 반일 감정으로 이끄는 이 국내 현황 그리고 외치에서는 문재인이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미국에 보내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미국의 어떠한 그 개입이라든가 조율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급기야 트럼프도 그리고 미 국무부도 이 한일 갈등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는 문재인의 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엊그제 느닷없이 지금 사실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미합중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아주 호혜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실무회담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했던 이즈음에 또 두 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비춰보면 북한이 뭔가 지금 한일 관계에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지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내달 2일이면 뭐 당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기업들 삼성, SK 더 나가서 여러분들 현대까지도 또 이렇게 대기업 외에도 우리는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동반자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심한 타격 그리고 멘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업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준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가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장담할 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마이너스 성장 뭐 0.3%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계속 대한민국에 대한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적신호가 켜져 있다 뭐 등등의 말이죠. 또 세계 경제 성장률 또 세계 신용평가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비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일본에서의 이 백색 국가 제외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직격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세계가 다 뭐 경기 불황이다 뭐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면서 또 모든 이 교육 상태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이 무역 구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지금 아주 심각하게도 흘러갑니다. 이란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에 맞춰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연구 검토가 나오는 와중에 이번엔 일본에서 이렇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 이것이 그 피해라고 보기보다는요 한국 경제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러한 예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뉴스는요 지금 25일 여러분들 그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5월 4일 5월 9일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고 11주 만에 또 도발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5월 달에 발사한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청와대만 국방부만 검토 중이거든요.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외신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얘기는 했는데 심각한 것은 그 사거리 그리고 실제 탄착 지점까지도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조차도 대한민국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놀라운 여러분들 뭐 적어도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고도화되고 있는 즈음에 대한민국은 전혀 뭐 속수무책으로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서 탄착됐는지 그리고 사거리가 얼마인지 이번에 사거리 부분도 430km짜리 첫 발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뭐 남쪽을 향해서 갔으면 알 수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서 몰랐다. 그 국방부 얘기가 개그더라.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둥근 쪽 저쪽 단면에 있는 쪽은 알 수가 없다. 이건 괴상한 얘기, 무슨 조선시대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그 탄착 지점이나 사거리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부는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690km는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미국의 자료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디로 갔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건 갈수록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아주 고도의 그 미사일로 지금 심지어 말이죠.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러시아제 미사일을 실제 북한에서는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기능이 러시아제보다도 월등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라고 본다면 고도화된 이번에 탄도미사일도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라 외신이나 또 대한민국 국방부조차도 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원산 쪽에서 두 발을 쏘게 됐는데 과거에 5월 달에 있었던 구성이나 그러한 지역에서 쐈던 또 미사일 도발, 그때의 미사일과 조금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 이거 뭐 미사일을 쐈는데 남쪽으로 쏘면 알고 동쪽으로 쏘면 모른다. 이게 말 되는 겁니까? 한반도 전역을 다 개그죠? 감시를 해야죠.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도 감시해야 되고, 예? 서쪽으로 쏘는 거, 북쪽으로 쏘는 거 다 감시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쏘는 거, 아니 날라와서 감시를 해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속절없이 핵무기 맞는 상황인데, 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져 있군요. 네. 네. 심지어 이번 무기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고도 미사일이다. 예, 고도가 낮다 하는 얘기고요. 사정거리를 690km로 봤을 때 대한민국 남한의 전역과 함께 지금 미국과 일본이 예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일본의 본토 일부까지도 이번에 발사체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요. 이 저고도 미사일을 왜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 사드는 물론이고 요격 시스템으로 이것을 요격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힘들다라는 자체 국방부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북한은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이 군사적으로 발달되고 있다. 미사일 등 핵이 말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일이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두 발의 그 탄도미사일,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도발이 있었죠. 그때 바로 때 맞춰서 지금 김정은의 행보가 또 유심히 지금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장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했다, 지도했다. 이러한 여러분들, 예? 북한 체제라는 건 그렇죠. 뭐 티끌만한 거 하나라도 김정은의 지휘 지시 없이 승인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 그쵸.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이 됐든 수십 발이 됐든 간에 모든 것이 김정은의 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미사일을 새벽 5시 34분 뭐 40 몇 분 이렇게 두 발을 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또다시 그 큰 몸을 비집고 말이죠. 아주 순발력 좋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장을 김정은이 신속하게 방문해서 실제 그 군사 시설 그리고 무기 시험에 대해서 사격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검토했다. 직접 말이죠. 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뭐 언론을 보면 종편도 그렇고 진퇴양난이다. 대한민국 사면 초과에 있다.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정신 못 없다. 차리죠. 예, 지금 중국이 해상에 이어도 해상 또 울릉도 해상 군함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또 연합훈련으로 예측되는 러시아하고의 그 지금 영공 침범에 대해서 러시아는요, 한국이 청와대 따로 국방부 따로 국회 따로 예, 여러분들 따로 국밥으로 노니까 이참에 아주 그냥 웃기는 짬뽕이구나 그래갖고 자기들의 영공 침범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히려 한국군이 공중에서 난동을 부렸다. 자기들의 안전 비행을 방해했다. 거꾸로 한국이 사과해야 된다. 기상천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이죠.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를 이제 침범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 지금 하던 차에 북한까지도 미사일 도발 있죠. 일본이 바로 백색 국가 제외시켜버리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입장은요. 예. 정말 사면 초과에. 사면 초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대안이. 왜? 그 전에는 항상 맏형격인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한미일 공조에서 뭔가 좀 삐그덕거릴 때마다 미국이 조율을 하고 보듬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러한 위치에서 좀 한 발짝 물러가 있으면서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상
그 미 국무부도 그래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 그러니까 연내의 현안, 가장 중요한 현안 외에는 이번 한일 갈등에는 미 국무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요, 그동안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극좌파 정권에서 무엇 때문에 아베에게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고, 심지어 대화하자, 그리고 수출 규제 강화 방침 철회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본을 조롱하고 약 올립니다. 이 WTO에 가서 사실 일본은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자주권이다, 일본에. 이것을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의제로 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제산업성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는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왜 불공정 거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WTO에서 이런 걸 의제로 나누냐? 우린 안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WTO에서 제소해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마이크도 못 잡는 용기 없는 일본이다, 이렇게. 네. 이건 완전 조롱이에요. 근데 또 뭐 블룸버그 통신 보면 거의 반대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편 안 들더라.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지금 신의 한수 지적대로 아무 소용없는 감정 싸움을 또 한 거예요. 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못 얻었는데, 네. 이해 당사국인 일본하고 지금 야권에서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얘기했죠. 우리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죠.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을 조롱하고 약 올립니다. 예? 용기가 없어서 WTO 회원국들 앞에서 마이크를 못 잡았대요, 일본이. 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의제로 선택해서 WTO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국가로서 우리가 판단해서 규제하는 거다. 아니, 국제사회가 한국 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본 편인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한국이 얘기하면 그래 맞다 이러는 게 아니라 혼자 떠들고 있구나, 쟤네들 왜 이렇게 난리치고 있지? 일본이 벌써 국제사회 로비를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력한 얘기인데, 제가 신의 한수 10시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까지 보도된 게 사실 외신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올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뭐 청와대, 문재인의 1인 방송으로 추락했다라고 국민들이 원성을 높일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문재인이 뭐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베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일부 전문가들이, 저도 미리 얘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뒷배가 있다. 근데 그 뒷배가 김정은이 아니겠느냐. 왜?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 북한의 이 안보 도발,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일본이 납치 사건도 있었죠. 북한은요, 이렇게 저렇게 현재 자유대만 보유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이 안보, 이 군사 부분은 항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1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개헌 발의선을 가지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일본도 전투할 수 있는 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기술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 1945년도 8월 15일 미국과 무조건 항복에 의한 일본 헌법, 이게 지금 발목이 잡혀갖고 일본은요, 정말 이 개헌만 되면 정말 그 자주적인 군사력을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허락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이 오히려 일본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국가거든요. 아베가 아깝게 이번에 7석, 개헌 발의선에 7석을 참여연 선거에서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깝게 개헌 발의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도 말이죠, 아베와 함께 또 야당에서도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김정은을 믿고 문재인이 안한무인격으로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했고 일부에서도 나왔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특종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무슨 얘기냐면 조총련이 되는 거죠. 예. 일본의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20일자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일 도발하기 사나흘 전에 있었던 20일자 그 보도 내용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남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의도가 이 김정은도 북한도 우리 문재인과 똑같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입니다. 북한은 일본의 경제 보복의 의도가 남한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는 이유가 한반도 하해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한반도 하해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곧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나를 추종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이렇게 일본을 규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왜 문재인이 내 말 잘 듣고 잘 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옆에서 건드려 갖고 왜 힘들게 하느냐. 놔둬라 그 아이 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반도 하해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면서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20일 날 그 조총련계의 이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갑니다. 우리는 북한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추종 세력인 대한민국의 청와대 문재인 측근들, 문재인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보복의 관역은 남측이지만 문재인이지만 조선은 이 사태를 북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 MBC, KBS는 보도를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대일본을 향해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북한은 지금 일본 현지에 있는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일본 현지에서 이런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일본 너희들 자꾸 나를 추종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측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한일 갈등이 왜 여러분들 파이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이 북한의 이 개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문재인이 고자질을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예,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징용,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서 민간인들이 법원에 호소해서 배상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본이 경제보복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고자질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안보차장이죠. 2차장이죠. 예, 청와대. 그리고 또 외교부, 국장까지도 청와대가 파견을 해서 백악관 조야에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이 내막을 다 알고 있고요. 1965년도 한일협정의 보상, 배상에 관한 규정까지도 다 각국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과 다 조율이 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고자질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 양국이 원하면 내가 개입할게. 그리고 미 국무부는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한일 갈등에는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하고 지금이 엄중한 대북 관련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양국의 갈등을 바라지도 않고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게 미 국무부의 발표인데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 하나는 기업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일본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트집을 잡았죠? 예친가스 등 우리가 수출하는 게 북한으로도 흘러들어간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전환되고 있다.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지금 보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안전이라는 워딩을 썼지만 이건 뭐냐면 군사, 안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보나 군사적 움직임이 만에 하나 북한이 개입한다든가 이럴 땐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20일 날 지금 조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청와대, 내 추종 세력들에 대해서
건드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경제 보복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얘기까지도 일본을 향해서 아주 서슴없이 퍼붓는데요. 그 내용이 보도해드리기도 섬찟할 정도로 섬나라 족속들의 고약한 심보의 발로다. 이번에 이 한국을 공격하는 게 일본이요. 아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욕설에 가깝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가니까 저는 뭐 이 보도 나오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건 틀림없이 뭔가 배우가 있는데 문재인이 가장 배우라 하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시진핑 아니면 김정은이다 라고 저도 열심뉴스에서 신 대표하고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급기야 이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딱 이 보도가 20일자 보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고 25일 날 이렇게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놓고 예. 지금 어떻게 이것을 브라인드를 치냐, 무슨 전술을 쓰냐, 북한이 말이죠. 문재인의 입장을 살려준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남쪽 애들 고약해. 이거 내가 강구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에 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지켜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이유 없는 도발이 없어요. 천안함 폭침이든 월드컵 4강 때 연평해전이든 뭐든 여러분들 항상 돈이 필요할 때라든가 뭔가 우리에게 땡깡 부리고 요구할 때 이러한 나쁜 고약한 짓을 합니다. 그렇죠. 5월 달에도요. 어떠한 트집을 잡냐면요. 미국이 대화를 안 해주니까 폼페이오 이 협상단 바꿔달라. 쟤네들하고는 우리 협상 못한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안 줘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 미국 너희들 빅딜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바꿔 우리한테 언제까지? 올해 2019년도 겨울까지 연말까지 너희들 다른 대안을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이 북한이 잘 쓰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경고 아닌 협박 비슷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빅딜, 일괄 타결 이거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풍계리나 연변을 포기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보복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근데 풀어달라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그거 들어주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풀어주고 석탄 풀어달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지하에 대꾸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서 그렇게 2발에 걸쳐서 5월 4일, 9일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도발을 하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통했어요. 트럼프가 또 내년 11월 대선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뭔가 지금 심지어 대선 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핵 동결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물론 미 행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FFVD는 그대로 우리가 촉진일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변수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일본에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등 이렇게 문재인이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향해서 이런 강대강 경고 아닌 경고 이것을 계속 늘어났던 것이 지금 1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도발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 문재인이 무언가를 믿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읍수했지만 도와달라 그랬지만 미국한테는 안 통했지만 김정은은 이미 이러한 내용 한국의 이러한 어려움을 무언가 다 문재인으로부터 이미 다 고자질로 다 알고 있었다. 내부 사정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은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이 실제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그것도 일본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이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이 안보, 이 군사적 움직임 뭐 이런 거로 일본을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 아닌가 중국과 함께 이러한 예상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편이 아니고 뭐 중국 편, 러시아 편, 북한 편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엉망진창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내일 또 오전에 환경구의 시사창고 네, 9시에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환경구의 시사창고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하루가 말이죠.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쁘군요. 내일은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주말에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라 꼬라지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말이죠. 요즘 일본 여행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막 남아돈대요. 예, 알아서 판단하시죠. 제가 뭐 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 일본 들어가는 창구가 비행기 공항 수속 창구가 굉장히 비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뭐 싸니까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란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또 머리 식힐 겸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지? 여론은 어떻지? 알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가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가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싸단 얘기만 드렸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신의 한 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